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재명의 그 7인의 멤버, 성남의 국회의원 2분하고, 그 다음에 그 정무비서관하고, 이번에 그 성남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병욱의 그 의혹 중에 김병욱이가 30살 된 자기 그 아들한테요, 강남의 개포동에 28억짜리 비용까지 하면 29억 아파트를 실제 사줬다. 그 의혹을 어제 제기를 했죠. 어제 방송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경쟁자가 김지호가 있다 했잖아요. 성남시장 후보로. 김병욱이하고 김지호는 같은 이재명의 가신그룹입니다. 다 여기 성남시부터 이재명 밑에 가신그룹이에요. 김지호도 이재명의 비서실에 있던. 그래서 김지호가 방송도 많이 하고 또 대변인이죠. 근데 컷오프가 되니까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김지호는 저하고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절대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 역시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병욱의 비리 의혹을 검증해라.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이 내일 오전 10시다. 근데 미리 저한테 아침부터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내일 오전 10시인데 엠바고를 좀 지켜달라. 이래가 문자가 왔길래 제가 방송을 안 했었는데, 근데 지금 기사가 이미 다 났어요. 이미 모든 언론에서 김지호 성남시장 후보가 예비후보가 김병욱 공천자에 대해서 검증을 요구하는, 이게 이재명의 가신그룹끼리 이제 전면전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완전히 좌파 분열, 이재명이 가신그룹부터 시작됐다. 둘 다 이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시는 또 이제 워낙 이재명이가 시장했고, 거기에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있기 때문에 김지호의 기자회견문을 제가 어제 방송한 걸 거의 한 80% 정도는 어제 방송한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추가 또 폭로가 있으니까 종합 정리해서 김지호의 검증 기자회견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실제 김병욱이가 현재 제가 재산이 한 75, 6억 정도 됐다. 24, 5년에.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 정확하게 올해 공개된 김병욱의 재산이요. 81억 6천이랍니다. 야, 대단하네. 직업도 없는 놈이. 하여튼 이 좌파들은 어디서 돈을 받아 처먹는지 뚜렷한 직업도 없어. 젊을 때 정보사 조금 다니다가 부인은 그냥 가정주부고 전업 가정주부. 뚜렷한 직업이 없어. 2000년부터 건달 전에 출마하고 방송하고 출마하고 이런데, 와, 근데 재산이 81억 6천이면 신고재산만, 그럼 이게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어디서 재산을 벌었는지 이거부터 검토해야 된다. 이걸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자가 이제 실제 집을 이제 아들 산 걸 보면요. 원래는 이제 아들이 재산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이게 재산이 전혀 자식들이 없는, 이건데 장남이, 근데 갑자기 집을요, 실제 산 게 언제 샀느냐? 2024년에, 요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죠. 아들 둘입니다. 아들 둘이가 재산도 원래 없어 신고할 때 거의 몇천도 재산이 없어요. 직업도 얼마 오래 안 했고. 근데 갑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 유학가 있는데 며느리하고, 아들이 2024년에, 그러니까 불과하게 한 1년 반쯤 2024년에, 그때 이제 집 아파트가 노네요. 제가 강남에 개포동 아파트를 했는데, 지금 이제 김지호의 말에 의하면 강남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저는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했는데, 정확하게 강남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 이거를 샀다. 28억에 부대 비용까지 하면 29억.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얼마쯤 하느냐?
야, 지금 한 38억. 지금 여기 한 38억 하네. 와, 1년 반 사이에 10억 벌어버렸네. 대단하다, 김병욱이. 너 이게 평생 뇌물 받아가 돈 벌었냐? 아니면 이게 부동산 투기해가 벌었냐? 너 이게 김병욱이 너 81억 어떻게 벌었냐? 그래, 너 아들 대단하다. 1년 남짓 좀 넘어서 10억 벌었네. 지금 38억 한다 하니까 김주 그 정도 하겠지 뭐. 실제 그 28억 사서니. 자, 그러면 이게 그 집을요. 집을 이게 그 살 때 제가 한번 이게 이야기했죠. 집을 살 때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 이게 그 28억이니까 한 29억 정도 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아들이 30살 때 샀습니다. 직장. 자, 근데 그 은행 대출 10억. 은행 대출 10억.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7억 빌린 것도 아니고 6억 9,200 빌렸네. 야, 인마, 돈을 빌려준데 뭐 그렇게 빌려주냐? 집 사는데 6억 9,200이 뭐냐? 뭐 이게 뭐 이걸로 뭐 내줬나? 6억 9,200에 7억도 아니고 6억 9천도 아니고. 그래, 7억 계산해 줄게. 일단 아버지가 아들한테 7억을 빌려준. 근데 김지호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이제 사인간에 문제가 안 되려면 지도 조사 다 해봤겠지, 뭐 국세청이나. 그냥 이 무이자로 빌려주면 국세청이나 조사하니까 여기 그 아무리 아버지하고 자식 사이라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이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제 김지호가 이게 계산해 봤더니 이 빌려준 이자가 4.6%는 줘야 된대, 최소한. 이거는 이게 아마 국세청에서 그런가? 하여튼 4.6%로 계산했다, 김지호는. 아버지가 자식한테 7억 빌려주다 치고 4.6%. 그러니까 1년에 이자가 3,200만 원이야. 1년에 이자만 3,200이라고. 이걸 이게 중개에 있는가 없는가 검증해라. 김지호 주장이야. 그러니까 4.6%. 1년에 이자만 3,200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거 10억은 은행 대출. 은행 대출도 이게 이자가 4.6%보다 더 놀걸요? 요즘 이게 올라가 주담대 6%, 7%할 겁니다. 은행 6% 잡으면 이게 6천만 원이지. 10억이니까. 6% 잡으면. 7% 잡으면 7천. 와, 이게 그러면 이자만 1억이네? 맞잖아요. 은행 이자하고 17억이니까. 저 아버지한테도 3,200원 줘야 된다잖아. 1년에. 은행이 6% 잡으면 6천. 그럼 이게 1억이잖아, 거의. 1억. 야,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요. 이놈이 소득이 없고요. 월급도 안 받는데. 그거는 김주호의 주장, 월급 안 받을 거야. 미국 유학 갔는데 월급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거 1억에다가 아들이 이거 사가 1억 전세,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490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이게 월세 490 가지고는 이자도 안 되잖아. 500자보다 이게 6천이니까 이자가 몇천 부족하잖아요. 이게 다야. 그럼 지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 하여튼 이놈이 28억에 사가지고 지금 보증금 1억에 월 490에 월세 주고 미국 갔다. 소득이 없다. 제가 이렇게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게 17억을 빌리고 29억 들었다 치면 12억이 남잖아요. 12억이. 요걸 어제 저 김병욱이가 해명할 때 뭐라 했냐. 이 12억은요. 우리 아들이 계속 전세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2020년에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 있다가 1년 뒤에 2021년에 다시 이게 5억이 늘어가 7억 5천 전세 보증금이 있다가 또 이게 1년 뒤에 4억 5천이 늘어가 12억의 전세 보증금이 됐습니다. 요게 김병욱 해명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자서 2020년에 2억 5천 전세가 있었다. 이것도 수상해. 이것도 이게 원래 돈이 그래 없었거든. 아들이 혼자 살 때 2020년에 2억 5천의 전세금. 그 다음에 1년 뒤에 결혼 사귀는 여자가 있었겠지. 혼인하기 전에 공동 전세로 7억 5천 갑자기 5억이 늘어. 그리고 이게 또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4억 5천 늘어가지고 12억. 그래서 이게 12억의 전세금이 있었고 은행에 10억 빌리고 우리가 7억 빌려줬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세금이 갑자기 어떻게 12억이 됩니까? 갑자기 2년 만에
2억 5천 그것도 수상한데 2억 5천 거기에 어떻게 10억이 되냐고. 야, 여자 집에서 빌려주냐? 여자 집에 도와주면 정려세 냈냐? 마 정려세 냈냐고. 이놈이 축의금 12억 받았냐? 뇌물 받았냐? 축의금 덕에 12억 받으면 다 네 보고 오지 너 아들 보고 왔냐? 그것도 이게 탈세야. 그것도 이게 정려세 탈세라고. 갑자기 왜 12억이 전세금에 들어났냐 이 말이야. 뭐 이게 맞벌이 애가 버렸다고? 맞벌이 해봤자 이게 이자 내기도 벅차. 근데 되냐고. 맞벌이가 둘이 30살도 안 된 맞벌이가 뭐 세전 4억이라고 떠들던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세전 4억이 잡아도 세후에 3억도 안 되고 그러다가 생활비 쓰고 그럼 이게 이자도 못 내는데 무슨 이게 전세금을 12억을 늘리냐 이 말이야. 이자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건데 지금 김지호가 지금 해명을 요구하는 게 철저히 그 12억의 출처를 밝혀주세요. 10억의 출처를 밝혀주세요. 당에다가 요구한 거야. 갑자기 2020년 초에 2억 5천, 2021년에 1월 달에 혼전 공동 7억 5천, 2022년 네, 부부 공동 12억. 이걸 이게 출처를 밝혀주세요. 이렇게 당이 요구를 했다. 이게 첫째 김지호의 요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지호 요구입니다. 두 번째, 장남현대 아파트 살 때 개인 간에 그 사채 7억을 빌려줬는데 이게 이자가 4.6% 하면 3,200인데 이자 낸 내역 이걸 이게 그 검증해 주세요. 이자 납입자로 내라. 이렇게 두 번째 요구했고요. 자, 세 번째, 강남 아파트 은행에 10억 빌렸잖아. 은행에 10억 이자는 누가 냈습니까? 이걸 이게 자료를 밝혀주고 또 이게 아들이 유학가가 살면 유학에 돈이 엄청 들 텐데 소득이 없는데 유학 생활비는 어떻게 지급했냐 이걸 이게 밝혀주세요. 요거는 제가 이게 주장한 것 똑같잖아요. 이게 김지호가 기자회견으로 내일 할 부분인데 제가 미리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게 새로운 거예요. 여기 마지막 새로운 걸 이게 김지호가 하나 밝혀달라. 요걸 제가 또 이게 강조하면요. 지금 현재 그 김병욱 배우자가 분당에 아파트도 있지만 현금만 양쪽이요. 44억이 있답니다. 와, 대단하다, 야. 김병욱이 너 이게 재벌이냐? 너 이게 상속 받았냐? 상속세 냈냐? 야, 너 이게 대단하다. 뭐 해가 이게 뭐 주식 투자했나? 이재명이가 맨날 주식하라고 하더니 너 옛날 젊을 때 정보사인데 주식이가 그만에 벌어버렸냐? 뭐 어떻게 벌었나? 야, 하여튼 그 부부 공동으로 이게 44억 재산이 있는데 근데 배우자 있잖아요. 김병욱의 배우자가 전업주부랍니다. 전업주부인데 2016년에 신고할 때요. 국회의원이잖아. 김병욱가 2016년에 신고할 때 배우자가요. 4억 6천만 원 신고했대. 4억 6천. 2016년에. 근데 지금요. 이번에 신고했더니 현금이요. 31억 1천만 원. 31억 1천만 원. 이 말은 26억 5천이 증가했다. 전업주부가 이게 그 10년 남짓 10년도 안 된 사이에 예금이 4억 6천에서 31억 천으로 와, 이게 몇 배 늘어난 거야? 48, 32, 8배 늘어났네. 전업주부가 2016년에 쓰기 최근 10년 남짓한 사이에 예금이 26억 5천 늘어나니까 8배 늘어났네. 이걸 이게 밝혀달라. 야, 밝혀봐. 김병욱이 부인 또 김병욱이 어떻게 해서 이게 예금이 어떻게 이자를 얼마나 받으면 이게 이렇게 늘어나냐. 아니면 사업 가지고 야, 주식했냐? 그 주식해가지고 그 26억 늘려버렸다. 8배. 와, 완전히 뭐 조지 소로소나 너게 주식 기존에 주식이나 하지 뭐. 근데 뭐 주식으로 늘렸냐? 8배를 늘렸냐? 그럼 1년마다 이게 2배씩 100% 수익 내냐? 하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주식 계좌 다 까봐야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자가 이게 옛날에 뭐 부동산을 투기를 했나, 주식 투자를 했나, 뭘 뇌물을 받았나, 뭘 이게 어떻게가 이게 예금이 전업주부가 어떻게 갑자기 8배가 늘어난다. 이걸 이게 김주호가 지금 해명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런 게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하고, 그래, 김병욱이를 단수로 공천합니까? 이자가 옛날 술 처먹고 경찰한테 가 난동 부리고, 그때 제가 방송도 한번 했잖아요. 김원희하고 선거할 때. 하여튼 이 깜도 안 되는 이런 자를 검증도 안 하면 오죽하면 같은 패밀리, 이재명의 비서실에 같이 있던 김지호 대변인이 검증을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부인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내일 기자회견 하고, 저 미리 방송에서 기자회견 하고, 아마 이게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겁니다. 이재명이 뭐랬죠? 오늘. 이건 따로 하겠지만 이재명이 오늘 뭐 했습니까? 앞으로 이게 다주택자나 또 이게 뭐 한 채라도 이게 비거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게 절대 중용하지 않는다. 정책 라인에 중용 안 한다. 이렇게 떠들었잖아. 근데 김병욱이는 그러면 뭐야? 김병욱의 아들에게 비거주로 사는 게 10억 올랐다잖아요. 미국에 유학 간 놈이 돈 10원도 없는 놈이 대출받고 저 아버지한테 받고 어디서 이게 뇌물 받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28억에 사놓고 지금 유학 가버리고 살지도 않고 집값 10억 오르고 이런 놈을 이게 정무비서관 쓰고 성남시장이 공천 주고 이래 되겠습니까? 성남시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놈들에게 공천 주면 단호하게 심판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이게 차라리 김지호가 낫네. 김지호 공천 주는 게. 그렇잖아요. 이재명이 갑자기 부동산 가지고 야 이재명인데 부동산 가지고 떠들지 마. 너 김병욱이 얼마나 아꼈냐. 7인의 멤버에 정무비서관에 네 성남시장 후임에 단수공천까지 주고 근데 부동산 이야기 나와? 지금 김병욱의 아들 문제 한번 보라고. 부인이 예금이 얼마인데 8배인데 8배가. 이런 걸 이렇게 검증했냐? 계좌 다 까봤냐? 뭘 까봤냐? 진짜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명하는지. 정말 이게 좌파들의 진짜 이게 좌파들의 위선 민낯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신고재산이 80몇 억입니다. 백수가. 전업주부가. 예금이 8배가 늘었어요. 예금이 부부 44억입니다. 자식 아무것도 없는 30살짜리 자식 강남에 28억짜리 아파트 사주고 유학 보내고 10원 하나 정리해서 안 낸 놈이 이놈 아닙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이냐고요. 정말 이게 이런 자를 단호하게 우리가 끝까지 이슈해서 끝까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성남에서 아주 뜨거운 정치 논란이 하나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흔히 보는 그런 정치 공방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라이벌 정당끼리 붙는 게 아니라 글쎄요, 바로 집안 싸움이거든요. 같은 편, 바로 그 안에서 공격이 터져나오니까 이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거죠. 자, 그래서 등장인물을 보면요. 한쪽은 현역 의원이자 이번 선거의 공식 후보인 김병욱 의원,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바로 어제의 동지였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김지호 전 예비후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의혹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김병욱 후보 아들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호화 아파트요. 네, 금액을 한번 보세요. 무려 29억 원입니다. 이제 갓 30살인 아들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쓴 돈이에요. 부대 비용까지 다 합쳐서요. 29억. 정말 엄청난 액수죠? 아니, 그럼 이 돈을 다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내역을 보니까 은행에서 10억, 아버지한테 7억 가까이 빌리고 나머지 12억 원은 아들 본인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 아들 돈 12억 원, 여기서부터 의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지호 전 예비 후보가 딱 짚어서 묻는 거죠. 그 12억 원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출처를 밝히세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정말 아들 스스로 번 돈이 맞냐? 이걸 따져 묻는 겁니다. 자, 그럼 김병욱 후보 측에서 내놓은 해명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에 아들 혼자 갖고 있던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결혼 전 예비 신부랑 합쳐서 7억 5천이 되고 또 1년 뒤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12억 원이 됩니다. 불과 2년 만에 보증금이 거의 10억 원이나 불어난 거죠. 바로 이 대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부부에게 이런 속도의 자산 증식이 과연 가능한 걸까요? 김지호 전 예비후보 측은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다, 문과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그 12억 원 출처부터 증명해라. 둘째, 아버지한테 빌렸다는 7억 원, 이자 제대로 냈는지 증거를 보여줘라. 셋째, 은행 대출 10억 원 이자는 또 누가 내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득도 없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는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해라. 이렇게 공을 김병욱 후보 쪽으로 완전히 넘겨버린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혹의 불똥이 이번에는 김병욱 후보의 아내, 그러니까 전업주부인 부인에게로 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2016년에 김 후보 부인의 현금성 자산이 4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얼마냐? 31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게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계산해보면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금액으로는 26억 원이 넘게 불어난 거죠. 여기서 핵심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전업주부의 예금이 어떻게 26억 5천만 원이나 늘어납니까? 이게 뭐 주식 대박이라도 터진 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그것도 아니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수입원이 있는 건가요? 이것도 명확히 밝혀라, 이겁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왜 그냥 한 가족의 재산 문제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요. 첫째, 김병욱 후보가 속한 정당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엄청나게 비판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은 실거주도 하지 않는 아파트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죠. 둘째로 이건 당 내부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 싸움만큼 보기 안 좋은 게 없잖아요. 당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직자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당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던 내부에서 이런 공격이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죠. 과연 이런 집안 싸움은 그 집의 근본, 그 토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